오늘은 수확을 다 마친 과수원에 퇴비차를 만들어줘서 영양공급과 수세회복을 위해서 오늘 퇴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철 퇴비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과일을 제주도 맛있는 고당도 감귤, 노지 감귤과 하우스 감귤, 한라봉, 그리고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철 퇴비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히터봉, 겨울철에 이런 히터봉 쓰시는 분 계시죠? 히터봉 쓰실 때 주의사항과 왜 여기 히터봉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히터봉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세회복을 위해서는 보통 요소를 쓰시는데, 저는 요소를 많이 쓰지 않고, 즉 질소를 많이 쓰지 않고, 우리도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잖아요.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작물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감사비료로 밥만 주면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질소 인상 가리와 그리고 미량요소, 황, 마그네슘 여러 가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함께 녹여서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이렇게 퇴비차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린 감귤 저희는 수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노지 감귤도 있고, 노지 감귤이나 비가린 감귤이나 모두 과일을 수확하고 나서는 얼마 동안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과일을 수확하고 나서 밑에다가 화학비료를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나무도 쉬어야 됩니다. 나무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나무 뿌리도 쉬고, 그리고 연면 시비 정도로 해가지고 빨리 흡수돼서 작물이 이제 수세복을 하고 내년을 위한 양분을 그 잎과 가지에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저는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도 퇴비차를 만듭니다. 겨울에는 근데 퇴비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히터봉으로 퇴비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터봉 잘못 쓰시면은 요것 같이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는 간접 가열이라고 하는데, 간접 가열을 하지 않고 직접 가열해서 이렇게 히터봉 보시면은 뭔가가 잔뜩 묻었죠. 여기에 이제 발효를 시키면서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서 그 찌꺼기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다른 그 미생물 발효시키면서 나오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것을 사용하다가 그전에는 물을 담가도 괜찮았었는데, 언젠가 한두 번 정도 제가 손을 딱 담갔는데 감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큰일 날 뻔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히터봉 자체를 그냥 넣으시면은 이게 히터봉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서 요번에 어느 업체가 이런 걸 파시길래 히터봉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간접 가열로, 지금 따뜻한 김이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접 가열, 이 안에는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이 들어 있어요. 맑은 물이 들어 있고, 여기는 히터봉, 기다란 꽤 길어요. 이렇게 긴 히터봉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터봉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 가열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데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물을 따뜻하게 데워줘서, 지금 보통은 여름에는 25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올려서 발효를 시키는데, 이거 한 40도 정도 맞추면은 한 30도까지 이렇게 가열이 됩니다. 간접 가열을 한 10도 정도 더 높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미생물 먹이로 당미를 넣어주는데 잘 녹지 않아서 이렇게 담가 놓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담가 놓고 다음날 와보면은 금세 녹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우선은 녹으라고 이렇게 놔두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겨울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니까 상관없는데, 육지에서도 이게 발효를 시키고 싶다, 봄에 이제 작물을 수세 회복과 여러 가지 영양제를 주고 싶은데 너무 추워서 발효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은 이렇게 히터봉을 구입하셔 갖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최소한 미생물은 한 25도,
최소 20에서 25도는 돼야지 발효가 금방 되거든요. 30도 정도 되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발효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발효를 시키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퇴비를 넣었습니다. 퇴비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미생물 먹이체인 비료를 지금 녹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정도면 다 녹습니다. 웬만큼 녹지 않는 비료도 여기다 넣으시면 비료는 다 녹습니다. 미생물을 통해서 녹이는 방법은 안 녹는 비료도 다 녹는다. 예, 보통은 아무리 녹이려고 해도 안 녹는 비료는 다 녹아요. 그래서 저는 미생물로 이용해서 이렇게 퇴비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료를 다 녹여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탭입니다. 제가 2년 전에 1년 반 전에 받아 놓은 탭인데, 예, 이렇게 지금 1년 반 정도 2년 정도 되니까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흙 냄새 그 자체만 납니다. 처음에 이 퇴비를 받았을 때는 여기 성분 보시면은 동물 부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냄새가 납니다. 동물 부산물이 들어가면은 냄새가 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피나 뭐는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으면,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냄새가 좀 덜 나다가 한 1년 정도 이상 있으면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비차를 발효시키실 때 하실 때는 무조건 좋은 퇴비를 1등급 특등급을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1년 지나도 1년 지나면 냄새가 안 나는 그런 퇴비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균 그런 미생물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발효시키든지 이렇게 퇴비 안에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퇴비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요 퇴비를 지금 3년, 3년짜리도 있고 1년 반, 2년짜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퇴비는 미리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바로 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요 야라라는 비료를 씁니다. 요 야라는 질소, 인산, 가리뿐만 아니라 미량요소, 황,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저는 요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지금 녹여서 쓰려고 합니다. 퇴비나 아니면은 뭐 이런 비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녹여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료 투입량이 적고, 그리고 퇴비 사용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기 때문에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액비를 대용량 액비를 만들어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 액비 뭐 1리터, 500리터짜리 뭐 쓰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큰 통에다가 하나 넣고, 그리고 그것을 작물에게 뿌려주면은 효과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주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하나 사갖고 500명이랑 먹으려고 500리터에다가 이렇게 타서 묽게 타서 먹으면은 커피 맛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만큼 작물들도 그 많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액비를 먹어야지 아무래도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년 제 비료를 몇 킬로씩 넣어가지고 망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퇴비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퇴비를 한 포를 넣으셔도 되고 한 주먹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퇴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포, 반 포를 넣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 있는 미생물을 사용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한 주먹, 두 주먹 아니면 1kg 정도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세 회복을 위해서 CN 비율이라고 하죠. CN 비율 많이 따지시는데, 뭐 요소를 수세 회복할 때 주셔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탄소 비율, 탄소를 따로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탄소 비율을, 질소 비율을 좀 낮추고, 봄에 꽃을 좀 많이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가 적절히 들어간 그런 비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물들도 적절히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비료를 줘야지 아무래도 작물한테 좋겠죠. 오늘은 제가 요 히터봉, 잠깐 이런 히터봉 보여드려 봤습니다. 요 히터봉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스테인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지 않고 간접 가열이라서 타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40도에 맞춰서 지금 히터를 가동시켜서 미생물 발효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히터봉 놓으시면은 한 이틀 정도면 금방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작물에게 금방 줘갖고 이게 대사산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생물로 이렇게 발효를 시키셔서 만드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비차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퇴비차로 이것저것 비료를 그 시기마다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료를 주는 물 액비로서는 이게 제가 최고로 좋은 액비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액비보다 정말 좋습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쓸 수 있는 EM을 쓰셔도 됩니다. 뭐 퇴비가 따로 없으시면, 오래된 퇴비가 없으시면은 이런 EM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뚜껑만 열어 놓으시면 자연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 미생물이 떠다닙니다. 그 미생물이 이쪽에 붙어 가지고 발효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좀 늦겠죠. 그거 말고도 이제 유기질 비료, 곰팡이나 한 유기질 비료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EM, 이런 미생물 제제겠죠. 이런 거나 아니면은 바실러스 이런 균들을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균들이 많겠죠. 뭐 저기 보시면은 여기 유산균도 있고 뭐 효모도 있고, 그렇죠. 바실러스균 여기도 다 있다고 되어 있죠. 예, 이런 퇴비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뭐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면은 정말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철 퇴비차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히터봉 사용하실 주의할 사항, 이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담그지 마십시오. 그냥 처음에는 괜찮은데 히터봉을 그냥 담그시면은 며칠은 쓸 수 있습니다. 몇 번은 쓸 수 있는데, 하다가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나중에 저기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감전이 한 번, 두 번 돼갖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요거 히터봉 그냥 쓰지 마시고, 간접 가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입하셔갖고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농사 지을 때 안전하게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다 제가 하면서 다 그 경험을,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만들어보고 또 해보고 또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